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시장이 변할 줄이야. 네. 정말 어떻게 우리가 변동성을 가져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분을 모셔봤습니다. 화요일을 책임져 드리고 있는 남자죠. 김동희 전문가님 모셔봅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와 딱 일주일 만에 시장의 변화가 엄청났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랜만이시니까요. 네. 일주일 만이시니까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저번 주에 방송이 딱 끝나고 나서 밤부터 이제 계엄령이 떨어지고 나서 네. 6시간 뒤에 계엄령을 해제를 했는데 사실 이게 주식시장의 여파가 어저께까지 딱 미쳤고 오늘은 그래도 상승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뭐 빠진 게 워낙 많다 네. 보니까 뭐 기분 좋은 상승은 아니다라고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진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들이 가장 많이 네. 빠졌다면 오늘은 진짜 가장 많이 오른 또 시장의 하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시장일수록 좋은 종목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선별을 해서 전략을 잘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오늘은 또 시장이 그만큼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네.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요즘에는 언제나 준비가 어머,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언제나 그럼 네. 에브리데이. 요즘에 이제 올라가는 장이라고 네네.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오. 언제든 진입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올라가는 장에 맞춰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또 생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만을 위한 혜택이 있어야겠죠. 일단 내일 당장 우리가 시가 베팅 해볼 수 있을 만한 테마에서의 종목 하나와 일주일, 2주일 이상 끌고 갔을 때 충분하게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우리의 주식의 봄 시그니처죠. 히든 종목까지 무려 3가지의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해시태그 보면서 어디 쪽에서 가지고 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바이오와 AI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한 종목도 빠짐없이 바이오가 다 올랐기 때문에 네, 일단 맞습니다.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탄력 있게 올라온 종목이 바이오고 그다음에 AI 섹터들이 잘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왔고 왜냐면 어쨌든 증시가 환호를 할 때 가장 빠르게 오르는 것들이 연속성을 보여주기 네.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볼만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골이 깊어야 산이 높은 법. 맞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딱 알맞는 종목이 알테오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좀 차근차근 저희가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더불어서 오늘의 증시 한 줄평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증시, 오늘의 5% 상승은 당연한 상승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무슨 뜻일까요? 네. 일단 어저께 매동을 보시면 오늘 진짜 강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그리고 오늘도 개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내일도 좀 좋게 보고는 있지만 오늘 증시 마감한 자리가 또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그건 이따가 기술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고 당연한 상승이었지만 계절은 겨울입니다. 왜냐면 계절은 올랐지만 겨울이다. 너무 추워요. 너무 이게 올라봤자 뭐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 주식을 1년 내내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신규 진입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그래서 뭐 보유 종목들 위주로 빠져있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겨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증시는 겨울이고요. 자, 더불어서 저희가 종목은 추후에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유튜브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저희 유튜브 팍스TV 히든통신만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주셔도 매일 5분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당첨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의 봄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한숨 돌리는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태풍의 눈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방심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일의 시장이 계속적으로 연속성 있게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한 또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흘러갈지를 잘 알려드리고요. 어떤 종목을 우리가 전략을 잘 잡아야 되는지 오늘 이분과 함께 하시죠. 김동희 전문가님 다시 한번 모셔봅니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돈 되는 종목들은 다 들어가셨더라고요. 일단 네. 동신건설부터 시작해서 일단 정치 테마, 뭐 네. 수급이 어디 쪽으로 쏠리는지, 뭐 최시스, 태양금속, 알테오젠, 레온테크, 일승, TYM까지 네. 오늘 뭐 재건주도 사실 좋았고요. 뭐 네. 전력 오늘 그러니까 종목들이 1000개가 넘게 코스닥 기준으로 올랐기 맞습니다. 때문에 오를 수는 있는데 네. 정확하게 시장이 어디 쪽으로 관심이 몰리고 있는지를 진짜 아시는 분이 아닐까. 네. 진짜 인정합니다. 이런 분이 또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까지 챙겨주신다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 기회를 열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은 일단 내일 돼봐야 아는 걸까요? 네, 그렇죠. 이제 내일 네. 돼봐야 일단은 지수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네. 왜냐하면 코스닥이 어저께 급락을 하기 전 종가가 661 자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종가가 661에서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늘 나스닥 방향성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일 저항을 맞는지 아니면 저항을 뚫는지 봐야 되는데 이 갭든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 계엄명 여파가 아직까지 조금 더 지속될 수가 있고 이 구간을 쉽게 좀 돌파를 하면 적어도 다시 한번 700 정도 자리까지는 빠른 시일 내에 금방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뭐 이번 주 내로도 도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일 방향성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와중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지수가 오를 거라는 것은 금요일부터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정치주에 들어간 것도 똑같은 관점입니다.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이벤트가 얼마 만에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너무 급작스러운 이벤트였고 한국 기준으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패권 통화나 네. 아니면 뭐 국제 통화 뭐 이렇게 잘 자기네 통화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방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한국의 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원으로 양적 완화를 했을 때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건 외국인들이 명확하게 너무 인지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주말에 금요일에 일단 하락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요일에 반등을 해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래서 어저께 손절하신 분들도 좀 많아요. 어저께 개인들 매도세가 엄청 났고 사실 신형 반대 매매도 많이 빠졌어요. 신형 반대 매매도 많이 빠진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이것만 아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저께 많이 혹시나 손절하신 분들이 계셨다라고 하면 전혀 어쩔 필요가 없었는데 괜한 손절을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동을 항상 확인을 하는데 매동이 이럴 땐 중요해요. 보통 평소에는 뭐 50%에서 60% 정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었을 때에는 이런 매동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악재뿐인 한국 시장을 밑에서 받아준다. 어제 1조 팔았고 오늘도 약 한 1조 정도 개인들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상승할 여력이 저는 커 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근데 그거는 나스닥이 가장 중요해요.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주는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일단은 이런 내용만 아셨다라고 하면 손절할 필요 전혀 없었다. 오늘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거 기다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손절하신 분들은 참 속상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계엄 사태 이후에 코스피 기준으로 시총이 거의 한 100조 원 가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역대급으로 단기간 폭락을 보였고 네. 결국 버티다 못한 개인들이 사실상 이제 패닉셀 그리고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반대 매매로 추정되는 물량들이 우르르 쏟아지다 보니까 어제 월요일장 더 큰 변동성을 야기하면서 급락장을 맞았죠. 네. 그걸 애초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얘기를 또 해주셨던 부분이었고 결국에 월요일에 급락장 맞고 다시금 오늘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난주에 미리 예측을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대응을 시켰다라는 얘기를 하신
떨어진 거거든요. 오늘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의 그 정도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진정되는 모습이 보이기는 했지만 네. 개인들의 이런 투매 물량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장중의 상황 판단은 대표님께 좀 맡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크로적인 환경도 필요하고요. 거시적인 환경에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쓸 데가 없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봐야겠습니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일단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도 봐야 되고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국 시장까지 볼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일하다가 언제 이런 걸 우리가 다 체크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 박탈감 느낄 수 있는 비트코인 가격까지 언제 둘러볼 거예요. 그런 거 한 번에 정리해서 어떤 종목을 콕 집어서 사야 되는지를 알려주실 수 있는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익률표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이 웬만하면 제가 칭찬 많이 안 할 텐데 너무 잘하세요. 요즘에 이 시장의 컬러감에 맞게 들어갈 수 있는 특히나 동신건설 같은 거 우리가 며칠 가지고 갈 거예요. 변동성이 이렇게 큰데 근데 이 종목을 당일 수익화를 시켰습니다. 아 이게 가겠구나. 이재명 관련주가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18%의 빨간불을 정확하게 딱 우리가 그날 시켰고요. 체시스부터 태양금속,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10%, 네온테크, 뭐 컴투스 홀딩스, 뭐 에이럭스, 뭐 드론 관련주, 산일전기 전력 관련주 1승 TYM까지 정확하게 한 종목도 빠지지 않고 시장에서 얼마나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의 공략주를 어떻게든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반등 기분 좋지 않다. 왜냐하면 그만큼 떨어진 거 올려놨으니까 이제부터 사실 시작이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내년의 계좌까지 좀 제대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드릴 겁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이러한 스토리를 잘 짜시는 분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 내일 돼봐야 아는 거예요. 당일로 저희가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방망이 짧게 지는 단기 공략주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잊지 마시고 자 50분까지 문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시간 38분 남았으니까요.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내일도 수익 보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게다가 저희 유튜브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도 5분 당첨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터팬님, 팔봉산 기승님, 뉴스타트님, 한두영님, 철드래곤님 이렇게 또 5분 오늘 저희가 당첨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저희 팍스TV 히든 통신망 구독만 해주시고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매일 이렇게 선물 드리고 있어요. 자, 선물도 받아가시고 좋은 종목으로 큰 돈도 벌어가실 수 있는 우리 똑똑한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대표님 네. 정치 테마는 짧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전에 수익을 냈던 종목 중에 오늘도 뭐 알테오젠이 잘 올랐어요. 알테오젠이 잘 올랐는데 보통 시장에서 가장 강한 대장주들은 이렇게 빠지는 자리들이 있었을 때 이런 제가 뭐 뉴스를 한번 읽어드렸는데 어떤 루머나 노이즈로 인해서 급락을 한 자리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런 루머나 노이즈를 대표가 나와서 반박을 한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좀 알고 있던 분들이라고 하면 루머가 맞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한 번도 없는 와중에서 루머로 인한 급락이 나왔고 이렇게 대표님께서 나와가지고 할로자임 특허 잘못했다는 데이터 갖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이때 바로 거의 시초가 9시 2분에 시초가 부근에 진입을 해서 약 한 10%가량 수익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이 구간이죠. 여기 구간에서 챙겨서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오늘은 공략을 하진 못했지만 왜냐면 모든 1000가지 종목, 2000가지 종목이 있다라고 해도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다 보니까 오늘도 하지만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 바이오 쪽 FOMC 회의에서 다음 주에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다. 오늘은 바이오 쪽이 지수가 상승할 때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가 또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면서 어쨌든 이런 매수 근거를 가지고 했었을 때에는 충분히 여러분들도 항상 2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제가 스토리 같은 거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스토리를 써야 됐냐면 계엄령이 진짜 엄청나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없고 이번에는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계엄령이 네네. 터진 거라서 뭐 해외 외신에서 봤었을 때에는 중국에서는 조롱을 할 때 보면은 네. 뭐
이제 자기 여자를 위해서 뭐 계엄을 했다라는 뭐 이런 소설도 쓰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무조건 반응을 세게 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초가의 사실 수익이 이거밖에 안 되긴 해요. 하지만 고점 대비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 거의 뭐 한 17% 정도 가량 수익률이 돼요. 17% 가량 수익률이 되고 여전히 오늘도 강하게 움직여준 종목인데 어쨌든 이날 체시스랑 태양금속을 이거는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 쪽으로 대통령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 테마주를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충분한 근거가 있었을 때는 충분히 수익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체시스 같은 경우도 9%밖에 수익을 못 들였어. 당일이 아니었다. 그 다음 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도 당일날 17% 가량 상승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조금 생각을 잘못한 게 어쨌든 야당 쪽이 훨씬 시세가 잘 나와요. 야당 쪽이 시세가 잘 나오는데 이것도 야당 관련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률밖에 못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신건설이죠. 동신건설인데 이 종목은 좀 아쉬운 게 이렇게 점상을 한 번 가고 두 번 갔었는데 제가 이때 시초가에 진입을 시켜드렸습니다. 왜 네. 진입을 시켰냐? 정치주 같은 경우는 야당과 여당이 나눠져 있죠. 네. 그럼 시속 게임을 해요. 이거는 언제나 주식 생활하면서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속 게임을 할 때는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집니다. 근데 시속 게임이 오늘 나왔어요. 오늘 시속 게임이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정치 관련주들은 웬만하면 강한 슈팅 자리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현상을 갖지만 시초가에 진입을 시켜드려서 당일날 18% 가량 수익을 드렸고 그리고 뭐 자율 대응이나 뭐 이렇게 고점 대비 수익률을 기록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거의 100% 가량 올라간 자리거든요. 100% 가량 올라간 자리고 그래서 제가 동신건설을 오전 8시 53분에 12월 6일 이날 시초가에 진입을 시켜드렸습니다. 시초가에 진입을 시켜드렸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치주는 넘기려면 거래량을 터트려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주들 대장주들은 더 가는데 이거는 이제 통신망 들어와 계시면은 일단은 뭐 이번 주에 토요일에 또 탄핵 소추안을 탄핵 소추안을 표결을 하잖아요. 네. 표결을 하는데 그때 이제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러면 목요일 오후장이나 금요일 장에 이런 종목들 한 번쯤 더 보시면은 왜냐면 이번에는 표결이 실제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여당에서는 탄핵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자진 하야, 뭐 하야를 시킨다라는 일정을 내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충분히 금요일 정도에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재진입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와 계셔서 그 시황에 대해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치주를 제가 대상홀딩스를 이때 11월 달에 한번 드렸어요. 정치 이슈 수혜주라고. 근데 이때는 다른 것 때문에 드렸죠. 이재명 대표의 선거 때문에 드린 건데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종목이 오늘까지도 시세가 잘 나왔어요. 그럼 이런 거는 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드린 건데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면 대상홀딩스라는 종목이 이때 상한가를 갔는데 앞에서 식품주, 그다음에 저PBR 관련 주기 때문에 이 정도 차트를 여기서 바닥을 지지해주고 이 바닥만 안 뚫리면 무조건 여기 상한가 갔던 고점을 넘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그 다음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흘렀는데 또 뜻밖의 다른 이슈로 인해서 지금 한 제가 말씀드린 자리 대비해서 45% 정도 올랐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토리죠, 스토리. 스토리를 보통 주식시장에서 좀 잘 쓰면은 근데 이 스토리가 주식시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토리, 그다음에 수급이 붙을 수 있는 스토리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시세가 나올 수가 있고 사실 동신건설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가장 중요해요. 점상으로 가는 거 있잖아, 점상. 점상으로 가면은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고 보통 이런 것들 쳐다만 보고 계시는데 이런 거는 점상이 풀리는 첫 번째는 들이대볼 만하다. 그리고 사실 18% 수익을 들었는데 너무 아쉬운 거는 제가 저는 수익률을 기록을 할 때
매도 타점을 항상 확실하게 드립니다. 매도 타점을 드리지 않은 건 수익률을 기록을 안 하고 매도 타점 나온 걸로만 이렇게 수익률 표로 보여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냥 뭐 꾸준히 들고 계셨다라고 하면 오늘 딱 100%까지 찍었거든요. 3거래일 만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못하신 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스스로 충분히 100% 뭐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일단은 정치 이슈는 끊임이 없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다른 정치 이슈로 드렸던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게 터지고 또 다른 게 터지다 보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사실 올라가면서 45.39%, 저 장대 양봉이 내 계좌에 딱 찍혔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김동희 전문가님을 모셔왔고요. 동신건설뿐만이 아니고 이게 생각이 길면 용기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아직까지 우리 대표님의 실력을 좀 고민하고 계신다, 의심하고 계신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수익률표를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느꼈는데 이 시장을 제대로 가지고 놀 줄 아는 분이 이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짜 수익이 아니고요. 달콤하게 막 속삭여가지고 이거를 사자라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매도가 사인까지 나간 종목들로 이렇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관리 좀 받아보고 싶다, 수익에 대한 좀 니즈가 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두 자릿수대의 수익률로 저희가 입증해 드릴 거고요. 자, 거의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시장에서 뭔가에 이 관심이 쏠리고, 관심이 쏠린다는 것은 돈이 몰린다는 거겠죠. 그러한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이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이거는 저희가 함께 하시는 채널에 들어와 주셔야지 많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명확하게 보셨다시피 시초가에 공략을 하든 매수 사인을 드리든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드릴 겁니다. 게다가 비중을 2%를 할지 3%를 할지 5%를 할지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잊지 마시고 우리가 돈 들지 않고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 공략주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0분까지만 들어오시면 다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저희 방송 시간 30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으니까요. 자,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일단 대표님 대단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정치 테마 안 가지고 오신 게 신기할 정도로 정치 테마에서 수익을 많이 보셨는데 오늘은 또 다른 이제 핫한 이슈로 두 개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내일 당장 시가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쪽을 바이오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바이오는 모멘텀에 대한 주가 해석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정치 리스크에 대한 영향으로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들의 매도가 더욱 낙폭을 키웠던 게 사실 제약바이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반등이 좀 탄력이 좀 강했습니다. 오늘의 반등 이후에 바이오주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시각은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그래서 바이오주의 시각은 제가 보기에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단 금투세 폐지가 됐고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과세가 유예가 됐는데 그런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쨌든 금투세가 이번에 될까 폐지가 될까? 왜냐하면 이런 계엄령 이후에 너무 국회가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 불안감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FOMC 12월 회의를 하는데 여기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70%를 넘겨놓은 상태고 최근에 실업률 발표가 4.2%가 나왔습니다. 근데 실업률이 4.2%가 나왔다라고 하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로 대응을 해놔야 된다는 시그널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4.3%가 나오면서 3회 법칙이다라고 하고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가 8월 달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 실업률을 대응을 하려면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럼 똑같아요. 이게 좀 지겹긴 하겠지만 그럼 금리 인하 모멘텀이 결국엔 바이오인데 바이오가 고점이라고 하면 선반영이 받아서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구간은 뭐 계엄령이든지 저희 국내 증시가 안 좋아서 아니면 루머로 인해서 빠진 자리입니다. 빠진 자리에서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고 금투세까지가 폐지가 됐다. 그러면 충분히 진입할 근거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다가올 일정들이 많아요. 1월 학회도 있고 상반기에 개별 일정으로도 뭐 2월 달에 그 FDA 승인이든지 뭐 이런 또 개별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정치 관련주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했던 섹터가 저는 바이오라고 보거든요. 바이오, 그다음에 뭐
의료 AI, 뭐 AI에서 뭐 붙은 뭐 의료 AI나 뭐 소프트웨어 AI 이런 관련주들이 강했고,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이 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받쳐준 섹터가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 리가켄 바이오도 10만 원 밑으로 빠진 자리에서 얼마 안 됐다가 회복을 금방 했어요. 네. 근데 리가켄 바이오를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자사주 매입을 10만 원 위에서 해주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10만 원 밑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오늘 바이오가 갈 때는 세게 갔다. 그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뭐 수익을 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나 아니면 증시가 올라갈 때쯤에는 바이오나 반도체, 뭐 방산 이런 시총 큰 애들이 올려줘야 되는데, 어쨌든 알테오젠을 필두로 오늘 코스닥으로 5% 이상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을 시초가의 베팅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일단은 그 알테오젠이 사실 고점 대비 근 한 달 사이에 한 40% 빠졌거든요. 네. 근데 시장이 올랐을 때는 알테오젠부터 리가켄바이오까지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제일 빨리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 대표님은 낙폭이 가장 큰 이유에 어디 쪽에서 가장 시세를 많이 내주느냐를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제약바이오를 봤을 때 네. 사는 게 아니고 사지는 기계적 순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 끌어올렸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이 힘을 내줬고, 다음 주에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1월에 어떠한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맞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여력 자체도 있고, 여러 가지의 정치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바이오주의 매기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중심 종목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이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사야 된다면, 그리고 내일 시가에 들어간다면 봐야 되는 종목이 따로 있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표 종목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바이오 쪽에. 네.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음. 이게 그래도 기술적으로 많이 빠진 자리에서 오늘 기술적 반등이 왔어요. 기술적 반등이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종목들은 또 한 번 흐름을 타면 이런 고점은 또 트라이는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공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을 저희가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2월달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오늘 12월 지금 거의 3분의 1이 지나갔는데 금방 지나가거든요. 레이저 티니까 아미반타맵 SC 제형을 FDA 승인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게 승인이 되면은 장 전부터 동시효과에서 높이 올라가서 시작을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5월 달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한국은 벌써 2회 연속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일단 이번 연도에는 더 이상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고, 뭐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바이오 주들은 그래도 하락보다는 이렇게 뭐 박스권을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구간에서는 적어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고 온 거고, 낙폭과대와 이따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기술적인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수가는 뭐 시초가 베팅이기 때문에 그냥 현재 구간에서 사시면 되고, 목표가는 짧게는 13만 원이지만 길게 봤을 때는 14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연기금 매수세가 있는 종목들이 네.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잘 받쳐주고 올라올 때도 반등이 좀 빠른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국내 증시가 많이 빠질 때 이번에 많이 받쳐준 게 연기금이고, 이번에 계엄령 사태 이후에도 기관이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해줬는데 거기에 주체가 연기금이거든요. 이런 연기금이 사준 종목들이 좋은데, 어쨌든 연기금 매수세가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는 상태죠. 그다음에 개인들은 많이 판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들어와주고 있는 와중인데, 사실 이런 수급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락장일 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트도 역사적인 신고가 자리예요. 역사적인 신고가 자리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많이 터진 자리에서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하락을 하는 와중에 거래량이 하나도 안 터졌죠. 하나도 안 터졌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2월 달에 FDA 승인 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중국이나 아니면 유럽에 진출을 했었을 때 로얄티를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기대를 해봤었을 때에는 충분히 현재 구간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바이오 주치고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주식이에요. 종목이고, 실적으로는 뭐 바이오 쪽에서 거의 이 종목이 뭐
상장하고 나서 거의 뭐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재무 건전성도 굉장히 좋다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아까 볼린저 밴드 기술적 구간이라고 했는데 이 볼린저 밴드 빨간색 선 위에서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밑에서 이 하늘색 선이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벌렸다가 오므렸다 하는 구간이 있는데 보통 이 기술적 구간으로 이 볼린저 밴드가 모이면 이렇게 벌어지기 마련이에요. 이렇게까지 벌어지기 마련인데 벌어질 때 왜 벌어지냐면 주가가 상승을 하거나 주가가 하락을 하면 벌어집니다. 그럼 이 정도로 모아졌으면은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가 열려야 되는데 열릴 때 제가 보기에는 상승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상승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자리는 매수 근거 이유가 된다. 그리고 지금 정도 매수하시는 자리면 이걸 제가 수익을 몇 번 드린 2번 정도 드린 종목이에요. 2번 정도 드렸다가 그동안 뭐 재진입을 한 번도 안 하고 보고 있던 종목이죠. 근데 오늘 딱 자리가 너무 이쁘게 볼린저 밴드도 모였고 그 다음에 21선 위에다 딱 안착을 시켜놨는데 내일 21선 위로 뚫고 올려놓으면 다시 한번 21선 위로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그 다음에 1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FDA 승인 일정이 단독요법으로는 낮지만 병행요법이나 아니면 SC 제형 뭐 그다음에 중국이나 유럽으로 진출을 했었을 때 적어도 그날 뭐 5%든지 4%든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FDA 승인이 났었을 때는 10% 이상의 반등이 가능한데 지금 정도 구간은 너무나 메리트가 있는 정도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이저 티닙이라는 걸 이 키워드를 들었을 때 알 수 있는 또 분들이 있으실 것 네. 같아요. 게다가 이거를 히든 종목으로도 한번 맞습니다. 가지고 왔었고 네. 이거 우선주도 사실 수익을 봤던 분이었기 네. 때문에 이거 가지고 많이 또 수익을 또 기쁨을 많이 보셨던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정확하게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어느 정도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 이제 대응하실 수 있게 저희가 알려드렸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일단 사이즈가 좀 크겠죠. 그리고 수익을 한번 몇 번 봤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어디 자리에서 올라올 수 있는 구간대인지를 정확하게 기술적인 차트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장에서 이 종목만큼은 내일 당장 우리가 시가 베팅을 해도 좀 충분하게 수익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선으로 그 많고 많은 제약바이오주 오늘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 그중에서 콕 집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은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다만 왜 이거를 사야 되는지는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전략 정말 꼭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50분 전까지만 함께 하시면 되세요. 요즘에는 어떤 변수가 어떻게 나올지를 몰라요. 장중에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회에 QR 스캔 입장하시면 다 가져가실 수 있고요. 짧게 수행일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 대표님이 이런 분입니다. 짧게 치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짧게 치고 빠지고요. 게다가 현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미리 반영이 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대응책을 또 알려드리고 있는 분이십니다. 자, 이런 분이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드린다라는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내일 당장 받아볼 수 있는 무료 종목의 기회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지금 이 시간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 기회 꼭 가져가시는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네. AI 보기 전에 네. 그 알테오젠 그 제약바이오 얘기 나왔으니까 2차 전지 전망 한 번만 듣고 2차 가볼게요. 전지요? 왜냐하면 아니 이제 알테오젠이랑 좋았고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도 네, 조금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맞습니다. 코스닥을 지탱해주는 두 또 업종이기 때문에 근데 약간 네. 뭔가 발목이 잡혀 있어요. 2차 전지가. 그 칩스법이라든지 뭐 IRA 뭐 네. 법안 폐지 관련 크레딧 이런 지금 축소가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뭔가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게 네. 지수가 올라가려면 특히나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긍정적으로 예의를 또 해주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전망은 당장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오늘도 2차 전지 쪽으로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뱀이 투자한다라는 기업들이 어쨌든 거의 다 중단을 할 예정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올라갈 만한 뭐 모멘텀이 사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외교를 잘한다라고 하면 자신 있게 지금은 바닥일 수 있다 말을 드릴 텐데 이게 외교를 현재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IRA법으로 저희와 미국하고 이게 외교를 해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수혜를 입고
그다음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계엄령 이후에 한국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표했거든요. 근데 머스크가 트럼프 정권의 가장 큰 실세다 보니까 한국을 지금 조금 패싱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래서 뭐 좋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네. 제가 물려서 사심이 담겨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물린 게 있죠, 이 사람. 그 코스닥을 지탱해주고 있는 이제 두 업종이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시속 게임이 아니고 같이 올라가야 사실 맞습니다. 힘이 날 거 아니에요. 반등을 할 때도 그 크기와 폭이 필요합니다. 많이 맞습니다. 떨어진 만큼 많이 크게 올라와야 되고 우리가 현 시점에서의 또 어찌됐던 이 종목도 우리가 또 그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바램으로서 한번 여쭤봤네요. 네.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까지 함께 저희가 눈여겨보시고요. 일단 단기 수익 쪽으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 오늘 AI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순환매가 발빠르게 좀 나타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오픈 AI가 소라 출시한다고 하네요. 네. 이게 또 하나의 또 훈풍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네. 중소형주 단에서도 뉴스가 엄청 나왔어요. 노을이라든지 뭐 이스트소프트 이게 개별 투자 뉴스가 뜬 걸 보니까 네.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제 기업들의 힘을 볼 수가 네, 있었어요. 맞아요.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뉴스를 계속적으로 내면서 네. 주가를 좀 올리려는 그런 또 여력과 원동력을 볼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이건 내년까지 봐야 되는 이슈일 것 같아요. 네, 맞죠. AI는 앞에서 들어왔던 거래량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 매집이고 여전히 뭐 수익성 의문을 품었지만 너무나도 미국에선 잘 나가고 있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중국한테 조사를 당한다라고 해서 나스닥이 밀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좋은 얘기밖에 없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 AI 소프트웨어 투자 확대 사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AI 투자에 대해서 현재 R&D 예산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고 R&D 예산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든지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5년도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24년도에 흑자 전환 될 거라는 기업들이 많았지만 되진 않았지만 25년도에는 충분히 흑자 전환되는 기업들도 충분히 더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테슬라 중심으로 AI 소프트웨어가 부각이 되고 있는 와중이라서 미국 증시도 뭐 테슬라가 52주 신고가를 쓰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느덧 팬데믹 기간 고점을 거의 다 왔어요, 테슬라가.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 주들은 잘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폴라리스 AI도 오늘 종가 마감을 잘했어요. 종가 마감을 잘했고 차트를 보시면 빠져야 되는 자리에서 잘 안 빠지는 구간에서 계속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쪽은 돈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단기 스윙으로 들고 왔는데 단기 스윙으로 들고 온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장에서도 주가가 상승 안 한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이 그동안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좀 순서를 다른 종목들한테 빌려준 거고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24년도에 준비해온 온 AI, 옴니 이솔 등의 솔루션 매출이 인식이 될 예정이고 마진 개선이 되면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거든요.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거는 펄을 더 높게 줄 수 있는 밸류를 조금 더 높게 쳐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라 주가의 상승은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크를 상장을 한다라는 기사로 인해서 과거에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날 뭐 거의 상한가까지 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모멘텀을 품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종가에는 조금 더 오르긴 했는데 그래서 6만 원 이하에 그냥 잡으시면은 스윙 관점으로는 너무 뭐 손색이 없는 지금 자리인 것 같고 만약에 이 종목이 빠지면 지수가 밀려서 빠지는 거겠죠. 근데 지수가 밀려서 빠지는 거는 사실 국내 증시에서는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좀 상승을 해준다라는 가정을 하고 스윙으로 드리는 겁니다. 스윙으로 드리는 거고 그래서 목표가, 손절가는 이렇게 있고 사실 스윙은 요즘에 한국 증시에는 맞지는 않지만 그래서 통신망에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셔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동 보시면 이 종목도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사주고 있고 요즘에 거의 개인만 팔고 있어요. 개인만 팔고 있는 종목은 언젠가 반등이 한 번은 와요. 한 번은 오는데 지수가 올라갈 때 AI 쪽, 바이오 쪽이 올라간다고 하면 이 종목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을 한 부분이 많아요. 많은 와중에 여기서 거래량이 빵 터지고 여기 거래량 터진 것 중에 그 온라인 인터넷 또
온라인 인터넷 IPO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IPO 재료까지 들고 있는 종목이다. 그다음에 헤드 앤 숄더가 어떻게 보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원래 빠져야 되는 자리, 여기 고점을 기준으로 저항을 맞고 빠졌어야 되는데 이 고점을 기준으로 저항을 안 맞고 한번 올라갔다 왔어요. 올라갔다 온 다음에 현재 빠지고 있는데, 이러면 적어도 지금 헤드 앤 숄더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시 한번 N자 파동을 그려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여기 7만 원대 구간은 다시 터치하러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면 AI 쪽으로 여전히 모멘텀이 CES가 남아있죠. 그다음에 CES 남아있고 뭐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거 국내 AI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네. 그리고 이거랑 한글과 컴퓨터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꽤나 규모가 좀 탄탄하고 좀 실체가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 관련성이 있는 사실 AI 관련주가 크게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네, 맞아요. 그래서 손에 꼽는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재무제표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해서도 뭔가 실체가 있고 미국의 이런 빅테크 기업들과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을 잘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대장주인 한글과 컴퓨터 아니고, 네. 그리고 이 종목과 좀 나란히 우리가 볼 수 있는 현 시점에서의 종목 알아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AI 관련주도 많지만 특히 이 종목은 단기 수익으로 보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안 알려드릴 거예요. 다만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요, 뭐 할 수 있죠. 근데 안 알려드리는 거는 혼자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매수가라든지 손절가, 목표가까지 함께 드릴 예정이니까요. 전문가님의 차분한 설명 들어보시고 이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명확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선물을 알려드렸고요. 일단 하나 더 남았죠. 더불어서 특별한 혜택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희망을 놓지 마시라고 수익률표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 대표님의 최근의 공약주들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동신건설, 뭐 체시스, 태양금속 보시면 지금 빠르면 당일 수익화시켰고요. 길어봤자 뭐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의 2거래일 만에, 그리고 뭐 알테오진 같은 경우 월요일에 들어갔다가 목요일에 청산하셨으니까 뭐 4거일 만에 10%대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고 뭐 정치 테마부터 시작해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섹터들이 또 움직이잖아요. 그런 발빠른 순환매를 좀 빨리 찾아가실 수 있게 선전할 수 있는 우리 전문가님이 김동희 전문가님이시고요. 내일은 내일 시장 열려봐야 알겠죠. 딱 내일의 시장에 맞는, 기왕이면 당일 수익화를 좀 시킬 수 있는 종목으로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입장 시에 종목 하나 더 추가적으로 드려요.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50분까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고작 8분 남았습니다. 8분으로 내 계좌가 바뀔 수 있어요.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QR 스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대표님, 또 네. 우리의 시그니처죠. 오늘의 봄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디 쪽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변압기에서 가지고 왔는데 전력 사실 인프라. 이 종목은 네. 오늘부터 이제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꾸준히 지수를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우상향.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그리고 사실 통신망에 들어와 계셨다라고 하면 제가 이거를 어저께 자리에 알려드렸거든요. 어저께 자리에 알려드렸지만 여전히 주가가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추가 상승이 충분히 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변압기 수출 비중이 92%예요. 수출 비중이 92%입니다. 저희 한국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환율이 높았을 때 또 수출주들이 잘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근데 이 종목도 변압기 쪽으로 수출이 트럼프 정권에서 수혜를 충분히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사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바닥을 찍고 많이 오른 거예요. 많이 오른 거지만 여전히 더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이 생산 능력 두 배의 증가는 사실 상장할 때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고 기관들도 알고 있었던 건데, 어쨌든 움직임을 그려주면서 지금 상승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내 변압기는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가 지속됩니다. 근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도 포함이고, 사실 한국도 지금 송전망이나 이런 변압기에 대해서 교체 수요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AI 투자가 안 됐고
저희는 수도권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데 바다 쪽에서 전기를 많이 끌어오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까지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매수가랑 뭐 목표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목표가는 이게 1차 목표가지만 저는 여기 돌파를 했었을 때에는 똑같은 이 길이 있죠. 네. 이 길이만큼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길이만큼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9만 원대까지 뭐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수가 받쳐줘야 됩니다. 지수가 받쳐줘야 되고 그래서 보시면은 국내외 매출 비중 추이인데 거의 해외가 많아요. 국내는 거의 줄어들었고 근데 해외에 미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21년도에서부터 24년도에 늘어나는 걸 보면 미국이 꽤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럽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부족하고 원전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손전만 변압기 뭐 이런 것들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수혜를 입었을 때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여전히 차트가 깨지지 않고 고점을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교했었을 때 이 종목이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연기금이 많이 샀나요? 오늘은 네. 연기금이 다 잘 산 종목으로 가지고 왔잖아요. 맞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지금 확인해 보면 네. 연기금이 거의 10거래일 연속 이상 매수를 하고 있는 확실히 와중이에요. 컨셉이 확실해요. 네. 네, 오늘은 거의 연기금 매수세가 강한 것들 위주로 좀 시총이 탄탄한 거. 왜냐하면 장이 오늘은 거의 뭐 하락하는 종목보다 상승하는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종목을 잘 골라서 최대한 잘 가지고 온 거고 특수 변압기, 변압기 가지고는 진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고객사도 빵빵해요. 고객사도 굉장히 빵빵하고 해외 매출이 많다라는 거는 미국의 이제 뭐 인프라나 뭐 이런 거 다시 깔려고 했었을 때에는 충분히 같이 갈 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파동으로 일단 뭐 접근을 한번 해보자고 하면 1파, 2파 나왔습니다. 네. 그럼 3파는 더 강한 파동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손절이 나올 수는 있어요. 손절이 나올 수가 있는데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죠.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고 손절 자리는 생각보다 그래도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을 때는 1파, 2파, 3파 자리를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지수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같이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오늘 차트가 짧은 거 보니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네. 여기 구간에서 개미를 한번 털었어요. 여기 하락할 때 개미를 털고 여기서는 사실 사기가 싫죠. 여기서도 사기 싫었어요. 여기서도 사기 싫었는데 어디서부터 이제 저도 그렇고 개인들이 관심을 많이 갖냐면 네. 여기 돌파, 여기 돌파할 때 그다음에 이런 데 돌파할 때 힘이 얼마나 강해요. 이런 종목들은 힘이 없으면 벌써 빠지고도 남았죠. 이렇게 계엄령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박스권 하단을 지켜준다는 얘기는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수가 올라갈 때 제가 말씀드렸던 3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3파를 기다려 본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트럼프 때 진짜 뭐 더 세게 강하게 진행됐었을 때에는 HD 현대일렉트릭이 기간이 걸려서 올해 좀 짧은 양봉을 가지면서 1%, 2%, 3% 올라가다가 5% 올리고 조정 오다가 올라가는 모양새 있죠. 그런 모양새를 이 종목한테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연기금이 사랑한 이 종목 네.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7월자부터 얘기를 한 거 보니까 7월쯤에 이제 증시에 입성한 새내기주가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이제 전력기기 제조업체다, 전력 인프라 재건에 나선 약간 이제 미국 쪽으로의 변압기를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연기금이 이렇게 사랑한다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스피의 지수 하방을 막은 것도 대규모 자금 투자한 게 연기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연기금이 이 종목을 샀다. 분명히 앞으로도 우리가 꾸준하게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보시다시피 차트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번 개미 털기한 이후에 1파 상승 나왔고 조정받고 2파 상승하고 조정 나왔고 3파가 올라갔을 때 가장 힘이 세다. 저게 1배 하면 1배나 1.618배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상승의 여력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유튜브 팍스TV 히든통신망에 유튜브 들어오시면 왜 이걸 사야 되는지 저희가 영상으로도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세 가지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드렸으니까 게다가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까지 저희가 절대 잊지 않고 드리겠다라는 약속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기분 좋게 저희 다시 만나기로 해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